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3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어떻게 학생들 아마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험 잘 보셨어요? 조금 시험이 근데 아마도 이 해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시험을 본 학생들이 아니라 시험을 볼 학생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건 초급이라고 하는 그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일단 제가 37회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가 더 중요한지,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여기서 해설을 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시대를 한번 좀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사시대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선사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있고요. 중세 이제 고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전근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항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항기가 있고 일제강점기가 있고 현대사가 있고. 여기를 이제 근현대로 봅니다. 그럼 저 과연 몇 문항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사시대는요, 몇 문항이 나왔냐면은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사시대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선사가 한 두 문항도 나오는데 한 세 문항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중세, 고려에서 8문항. 그리고 역시 뭐니 해도 조선시대가 살짝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10문항이 출제되었고, 늘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시풍속. 그죠? 이 세시풍속과 관련된 문제가 딱 한 문항. 네. 요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합치면 몇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8, 26, 26, 네. 정확히 30문항. 네. 요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근현대 쪽에서는 몇 문항이 출제되었냐면, 개항기에서 3문항, 일제강점기에서 4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몇 문항인가요, 여러분들? 네, 합치면은 10문항. 그래서 더하면은 몇 문항? 더하면은 40문항. 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문항은 이제 초등학교는 40문항이고 중급과 고급은 50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더 많이 나와요? 전근대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3대 1의 비율로 나오고 있고, 중급이라든지 고급 같은 경우에는 한 3대 2 정도의 비율, 3대 2 정도의 비율인데, 초급은 이렇게 전근대에서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 선사시대와 이제 조선시대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문화. 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몇 문항이 또 출제가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정치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오,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죠, 지금. 그죠?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2문항. 요거밖에 출제 안 됐어요. 사회 파트에서도 2문항. 이게 굉장히 작죠. 네, 문화 파트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선사를 뺐기 때문에 총합이 저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지금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치 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음을, 그리고 문화 파트가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정치와 문화 쪽에 좀 압도적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집중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이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상중하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상, 난이도 중, 난이도 하로 나누어가지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전근대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전근대 먼저 전근대와 근현대 나눠 볼 텐데 전근대에선 상에서 난이도가 4문항이 나왔어요. 상 4문항. 오,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난이도 중이 한 10문항 정도, 하가 10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현대에서는요. 근현대에서는 여기서 한 문항 그리고 난이도 중이 한 4문항 정도 그리고 난이도 하가 한 5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몇 문항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한 5문항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37회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와 문화 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합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분석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아하, 여기 보시면 전근대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정치와 문화 파트에서 압도적으로 역시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특히 여러분이 정치 파트에서는요.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왕. 그 다음이 사람. 이 왕이 뭐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게 인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물인데 인물 위주의 정치 파트의 학습 이런 것들이 초급에서는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잡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가보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스탬프. 요즘 그 문화유적지에 가면요. 이렇게 스탬프로 찍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딱 그건데 한번 볼게요. 신석기 시대 문화유산 둘러보기인데 신석기 시대 특별 전시관을 그 관람하고 스탬프를 찍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빗살무늬토기 갈돌 갈판 나왔어요. 이거 뭐 어느 시대예요? 요거는 바로 신석기 시대.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신석기 시대 스탬프 땅 찍으시면 되겠네요. 자, 어디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뭘 찍어야지 맞을까요, 여러분들? 다보탑은 이거는 신라 시대니까 고대에 해당하죠. 신석기는 아니에요. 천마도도 신라, 그죠? 천마총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도 고대니까 신석기는 아니에요. 수막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고구려 수막새, 백제 수막새, 신라 수막새. 그러니까 수막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와 있잖아요. 기와에 이렇게 딱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딱 흘러내릴 때 그 막아내는 그 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고대에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 그러니까 여기 가락바퀴 있죠. 실 감을 때 사용하는 도구.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스탬프 찍으셔야 돼요. 네. 재미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하는 것 문제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건국 이야기는 꼭 나옵니다.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문제는 꼭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고구려를 떠나는 비류와 온조, 그리고 온조는 어느 나라의 시조예요? 백제의 시조잖아, 백제의 시조. 그죠? 자, 백제의 시조인데, 백제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대가야를 정복한 나라는 신라죠. 어느 왕이죠? 진흥왕. 그죠? 왜 칠지도를 보냈다? 요거 이제 백제, 요게. 정답은 2번이네요. 근초고왕 시대. 칠지도를 보냈으니까 정답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죠? 초등학교 문제 치고는 이렇게 한번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한번 꼬아서 내 문제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 그 다음에 동맹, 고구려, 동맹. 그죠? 정답으로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초급 문제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신라의 이 왕은 이사부를 보내어 우산국을 접봉하였습니다. 이 왕.
신라 장군이 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네, 이 왕은 바로 신라의 지증왕. 그 고르시는 거예요. 네, 정답은 3번. 요렇게 초급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문왕은 통일신라 왕이고요. 장수왕은 고구려의 왕이고 근초왕은 백제의 왕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비파형동검, 탁자식 고인돌과 함께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라고 합니다. 문화 범위. 그러면 이거는 고인돌과 비파형동검, 이건 세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고조선. 그러면 비파형동검, 고인돌, 문화 범위 알려주는 거 골라볼까요? 그리고 역시 미송리식 토기까지. 예, 요거까지 이제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미송리식 토기까지. 근데 왜냐면 이게 미송리식 토기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나라는 백제는 조선, 청자는 고려, 분청사기도 조선. 그러니까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없어요, 지금. 청동기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없어요. 그죠? 청동기, 고조선 이 연결고리만 갖고 있으면 정답은 미송리식 토기밖에는 답이 없더라.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역시 전형적인 또 문제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왕과 인물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왕 때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대요. 그럼 이 왕은 누구예요? 소수리왕이잖아요. 그죠? 소수리왕, 율령, 불교, 태학 요 세 가지 기억하면 되는데 불교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훈요십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고요.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그때는 이제 장수왕의 어떤 그 남하 정책에 의해서 백제 왕이 시급하게 서울에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겁니다.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은 건 이제 두 나라가 있어요. 고구려도 있고 고려도 있고. 그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영유왕에서 보장왕 그 시기에 이 천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천리장성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연개소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요것도 이건 뭐 이 정답지는 워낙 쉬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부여래요, 부여. 부소산성 있고 여기 가면 이제 낙화암 있겠죠. 능산리거 부분 이런 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요 주어진 자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지 어차피 부여에 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부여에서 고를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동대학로 하나 있겠고 그 다음이 정림사지 5층 석탑 뭐 요 정도거든요. 공주에서 볼 수 있는 거, 웅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문용왕릉. 그죠? 자, 그러면 그 정도는 공부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네요. 네, 딱 나오네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석가람 본존불상은 이제 경주에 있고요. 해인사 장경판정도 네, 이것도 이제 경상도에 있고 장군총은 이제 압록강 건너에 있겠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백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2번. 그죠? 네, 그렇게 고르셔도 됩니다. 좋아요. 자, 학생이 생각하는 또 인물 나왔어요. 인물이나 왕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진골 출신의 승려고요. 원효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고 신라 화엄정을 열고 부석사를 세웠다. 사실 원효의 베프 딱 연결되죠. 의상 고르면 되네요. 의상 그죠? 의천, 진울 이분들은 이제 고려시대 승려고요. 해초는 고대인데 왕호천축국전 그거 연결됩니다. 정답으로 해서 1번 원효 의상은 뭐 연결되니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보니까 지금 옷 입은 사람들이 많네. 그죠? 이거 보고 뭘 볼 수 있냐. 네, 고구려인의 의생활. 이거 사실 고구려잖아요. 고구려벽화잖아요. 고구려벽화. 그죠? 정답은 이거밖에 없죠, 뭐.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사건의 어떤 전개 과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김춘추가 당해갔고 황산벌 전투. 요거 이제 백제 멸망을 얘기하는 거네. 평양성의 함락, 고구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나당 전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건 개념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고창전투는 후삼국, 견훤과 왕건이 한번 붙었던 그런 싸움이죠. 공산전투에서 이 왕건이 패했지만 고창전투에서는 왕건이 이겨요. 예, 여기 이기면서 후삼국 시대의 승기를 잡게 되는 어떤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고창 전투입니다. 이 고창은 지금의 안동이에요. 네. 자, 안시성 전투, 이거는 이제 고구려와 당의 싸움. 처인성 전투는 고려와 몽골, 김윤후가 활약했던 그런 고려 시대의 전투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밑줄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에요.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 성터와 그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고구려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책으로만 보던 유적을 직접 보니 느낌이 새로웠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왜 압록강 건너서 왜 장군총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광개토 태왕릉비도 있겠고, 왜냐면 거기에 이제 광개토 태왕이라든지 장수왕의 어떤 활동 범위 지역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장수왕 때 이제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있네요. 광개토 태왕릉비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첨성대는 이제 경주에 가면 있고요. 그죠? 이거는 신라. 금산사는 조선의 문화유산도 연결되고요. 이게 이제 견훤이, 후삼국의 견훤이 이 금산사의 또 아들 때문에도 이게 여기 갇히기도 하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고, 지산동 고분군은 이거는 가야예요. 특히 대가야. 예, 고령 대가야와 연결된 그런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돼요. 다른 답지들은 조금, 선지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건 워낙 직관적으로 고구려 나오니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 분열의 시대를 극복한 왕건이라. 자, 그럼 이 왕건이 뭘 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소선령과 단판을 짓는 서희, 고려는 맞는데 좀 뒤쪽으로 가야죠. 그죠? 왕건 시대는 아니에요.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치는 최무선, 이거는 고려 말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말기. 왕 위에서 쫓겨나는 궁예. 그렇죠.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 정권을 장악했으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 2번과 4번은 고려 후기고요. 1번은 왕건 이후에 나오는 고려 전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미있는 따단. 뭐 사실 이것만 봐도 이게 뭔지 아셔야죠. 대조영, 무왕, 문왕, 발해네, 발해. 네, 그 발해는 전성기에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잖아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원간섭 받은 나라는 어디? 고려.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나눈 나라는 어디? 통일신라.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 신라가 되겠죠. 그 정답은 그래서 2번 해동성국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요거 이 그림을 아는 친구라면 아마도 쉽게 풀겠지만, 이 그림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 초등학생들이 좀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게 단오구나 라는 게 알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네뛰기는 창포물로 머리 감기, 씨름 등과 함께 이날의 대표적인 풍속이래요. 이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창포물로 머리 감기, 씨름. 모르지 뭐. 초등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른들도 사실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건 그래서 정답은 단오예요, 단오. 단오인데 제가 볼 때 이건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까. 학생들한테는 조금,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동지설날 추석이야. 뭐 동지날은 이제 팥죽 먹는 날이잖아요, 그죠? 설날은 세배 드리는 날. 추석은 맛있는 송편 먹는 날. 뭐 이런 거죠, 그죠? 정답으로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시풍속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와요.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는 사실은 힌트가 이 그림을 알아야만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자,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 또 왕 나왔죠. 그러니까 전군에서 이렇게 왕과 인물이 중요하다니까 알아야 돼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고 12목의 지방관 파견했습니다. 이 왕은 고려의 성종이잖아요, 그죠?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돼요. 광종은
성종 그 앞에 있었던 왕이고 공민왕은 고려 말. 문무왕은 그렇죠. 이 문무왕이 바로 통일 신라를 구축했던 그런 왕이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왕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물이나 세력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성리학을 수용했고 정몽주, 정도전, 조준과 같은 인물, 권문세족 비판, 고려사회 개혁, 신진사대부잖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호족. 호족은 요거는 이제 신라 말. 그죠? 호족과 육두품이 세운 나라가 고려. 문벌귀족은 고려를 특히 이제 전기를 이끌었던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에 등장했던 새로운 세력들 신진사대부입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인물 카드 주인공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고려 문종도에 과거에 급제했대요. 별무반 설치. 별무반 하면 윤관이잖아. 왜 이게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 이게 틀이 있어요.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오고 12세기 여진 쳐들어오잖아요. 거란 쳐들어 활동했던 인물이 서희, 강동 육주, 그죠? 그 다음에 강감천 귀주대처, 그 다음에 여진 들어왔을 때는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이게 딱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윤관, 여진정벌, 동북구성.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원에서 목까지 들어온 사람 누구? 문익점, 살수. 살수대첩 누구? 을지문덕. 강우량 제기 이후에 치국이 만들었다. 이거 세종 때 장윤실이죠. 그죠?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나전칠기, 화문석, 종이 등을 수출하였어요. 병란도. 여러분 고려 경제활동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려의 토지지도가 전시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용했던 화폐가 은병, 활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국제무역항이 병란도라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있잖아요. 화폐인 은병. 그죠? 정답 4번 고르시면 돼요. 대동법은 조선 후기. 만상, 의주만상. 사상이거든요.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 조선 후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4번만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벌려져 있죠. 자,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골라보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이 거세지니 도읍을 옮겨야겠소. 오, 느낌 오는데? 강화천도, 무신정권 때 누구? 최우.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거란 때 활약했던 인물이 서희와 강감찬이 있고 여진 때 활약했던 인물이 윤관이 있다라는 설명드렸는데 몽골 때 활약했던 인물도 정해져 있잖아요. 최우, 배중손, 김윤후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최우예요. 최우. 여기 최우도 나왔네. 최우 이 이름이 이게 딱 나왔어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무신정권 시기 아닙니까? 이거 무신정권이랄 때 이거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죠. 가볍게. 오케이. 자,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옳은 것은 이거 사군육진이잖아요. 딱 지도만 보면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최윤덕, 김종서 세종 때인데 사군육진. 네. 이게 사실 사군육진이라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죠. 청해진 설치한 사람 누구예요? 장보고. 강동육주 아까 누구라 그랬죠? 서희, 강동육주. 요동지방 진출. 뭐 이건 뭐 고구려라든지 발해라든지 이런 나라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은 뚜두두두. 자, 어디 볼까요? 청해 문문을 보고 정리한 책이고요. 수레, 선박 등의 이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실려 있고 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저술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박지원이 쓴 책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인물이 아니고 그 인물의 저서를 물어보는 시험은 좀 어렵죠. 호호. 이 박지원 하면은 열하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가 하면은 북학의 연결은 되는데, 이게 초등학생들 풀기는 좀 어려운데. 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이런 문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발해고는 유득공, 남북국시대, 징비록은 유성룡,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반성이죠.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이에요. 자, 뭐 이거야 뭐. 일연의 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서인데 일연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네요. 그죠? 직지심체요절은 이제 이거는 이제 고려 후기 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왕호천축국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경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고 왕호천축국전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 해초 그 인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례하면서 썼던 그 기행문이에요. 이게 이제 왕후 천축국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년에 삼국유사가 되겠네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정조에 대해 검색해줘. 말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참. 네, 정조 골라볼까요? 뭐 정조? 이것도 왕이죠, 여러분들. 네, 왕 인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마도 정벌은 세종,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탕평책. 정답 3번이네요. 영조와 정조 탕평책이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은 고종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라 문화유산과 이를 만든 국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신라의 불국사 맞죠? 백제의 문영왕릉 맞죠? 이거 어디 있죠? 어느 도시에 있죠? 공주 웅진입니다. 조선의 수원화성 연결되죠? 근데 창덕궁이 고려거래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틀렸네. 그죠? 창덕궁은 조선입니다. 조선. 정답은 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영릉인데 이곳은 조선 제4대 왕과 왕비가 묻힌 곳입니다. 이 왕은 훈민정음을 장제하고 농사직설을 편찬. 누구예요? 예. 역시 또 왕을 묻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왕을 아주 그냥 조곤조곤 묻고 있죠, 여러분들. 세종이니까 지편전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경국대전 편찬은 성종. 목민심서 저술은 정약용.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왕은요, 숙종이에요. 네. 정답으로 해서 1번 세종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요즘에는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간단 말이야.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더욱 심해졌어. 우리처럼 굶주리는 백성들을 돕기 위한 제도였는데 오히려 괴롭히는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세도 정치 때 3정의 문란이에요. 그래서 전정, 군정, 환국 이게 문란인데 여기서 곡식 빌려주고 이제 비싼 이자 때리는 거는 환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르는 건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한자로 들어가는 이런 용어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납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물을 내고 양반이 되는 그런 제도였죠. 과전법은 조선시대 토지제도고 호패법은 조선 태종 때 일종의 지금 이제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종 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해서 2번 고르시면 되는데 환국 환자가 뭐냐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곡물이라는 거죠. 어려울 때 빌려줬다가 다시 갚도록 하는 거. 여기 환국의 의미인데 글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달의 역사 인물로 이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해 오자 병사와 백성을 이끌고 성을 지켰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은 사실은 이순신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진주성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조선 3대 첩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 임진왜란 3대 첩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의 한산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첩. 여기 3대 첩이거든요. 이거 근데 권율이나 이순신은 좀 잘 알 텐데 김시민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시민 이제 고르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요. 그죠? 네. 강감찬은 아까 고려시대 때, 김만덕은 여러분들 이거는 조선 후기 때 활약했던 제주도의 여자 거상이에요. 여성 거성. 여성 거성이란다. 여성 아주 이 거상입니다.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상인이었어요. 예, 김만덕. 김옥규는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김시민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밑줄근 이곳. VR 좋아. 네. 이곳이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구나. 네, 이게 종묘잖아요, 종묘.
고르면 돼요, 종묘. 네, 정답은 1번. 경복궁은 이제 궁궐이고요. 보신각. 이건 이제 종 치는 거잖아요. 그죠? 사직단은 곡식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왜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런 얘기 하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강화산성, 삼전도의 굴욕. 남한산성. 느낌이 오네. 뭐예요, 이거? 병자호란이잖아요. 병자호란. 고르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와 싸웠던 것이고 병자호란은 청나라와 싸웠던 거, 6.25 전쟁 북한의 남침, 러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싸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병자호란입니다. 자, 다음 체험전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옳지 않은 거. 이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는 내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골라보세요. 고려시대 음식. 옳지 않은 거예요. 고려시대는 이 음식을 못 먹어. 야, 이거 어떻게 알지? 초등학생들이? 야, 이거는 좀, 야, 이게 문제가. 일단 저는 느낌은 왔어요. 사실은 고구마 감자는 그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 그런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이게 보이는데, 1번, 2번, 4번 이거 어떻게 알지? 만두? 만두도 이게 지금 고려시대 때 이게 몽골 원 그쪽에서 들어왔다 이제 얘기하고 호두도 이제 그때 원나라에서 들어온 고려 후기 원나라에 들어온 거. 복숭아는 언제 들었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근데 기록에 삼국유사 기록에 있어요 복숭아. 그러니까 고려시대도 있었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자와 고구마 이게 이제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 들어온 작물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쪽 남아메리카 있잖아요. 예, 남아메리카 그쪽에서 이렇게 바다 건너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상식인데 그래서 답은 보이는데 1번, 2번, 4번이 너무 이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어요. 한국어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와요. 재밌어요. 그래서 자, 가에 들어갈 종교입니다. 제사를 거부한대요. 그럼 이거는 천주교잖아요. 그죠? 기독교, 천주교. 자, 천주교는요, 서양의 학문이라고도 불렸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돼요. 연등회, 이게 연등 행사, 불교잖아요, 불교, 그죠? 고려 후기의 전례? 아니요, 조선 후기의 전례되었고요. 최재후에 창시된 것은 동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천주교, 서학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르면 이제부터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현대로. 여기 흥선대원군 보이죠? 네, 흥선대원군이 뭐 했느냐? 이제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배중손, 고려. 통감무 설치, 이건 일제가 강점 직전에, 그죠? 예, 구한 말에 일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외교권 강탈하고 통감무를 설치했죠. 서원의 대폭 정리, 그렇죠. 영조와 흥선대원군.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한산원 대첩은 이건 알죠? 네, 이순신. 자, 밑줄 그은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일제의 정책입니다. 공출의 어떤 장면이고요. 그죠? 신사참배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한국신민서사 연결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의 양성, 별기군. 요거는 이제 개항 직전에 개항 직후 통리기무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식 군대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것은 주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실시도 이건 현대사에 들어와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예,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익현인데 최익현이 뭐 했냔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토 히로부미 사살, 요거는 안중근. 항일 의병장으로 활약,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특히 을사의병 때 활약했던 인물이거든요, 최익현이. 정답은 2번이긴 한데, 이것도 연결하기는 좀 최익현, 의병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였다. 이거는 이제 남북협상, 김구 또는 김규식 이런 인물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이것도 뭐 김구 또는 김규식 다 연결되고 있죠. 정답에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현대사나 일제강점기니까 요거 제거하면 2번밖에 없기는 한데 최익현 항일 의변자 바로 연결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밑줄근 이 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지.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 무하하하. 뭐예요 이거는요? 이거 3.1운동 그죠? 네,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국채보상운동은 이제 구한말 우리나라 그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이었고요. 물산장려운은 1920년대 국산품 애용운동이 되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에 있었던 광주 지역에서 어떤 그 한일 학생 간의 차별에 대한 분노에서 학생들이 주도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 대한제국 건축물 사진전. 이것도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독립기념관에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답은 4번이고요. 석조전 대한제국 시기 말기에 세워진 건물이고 이 중명전도 원래 덕수궁 안에 있었던 그런 건물이에요. 황궁우는 이제 원구단 황궁우 이렇게 대한제국 그 황제 하늘의 제사를 지는 그런 공간이었죠. 네, 정답을 해서 독립기념관은 현대사 요 근래에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4번입니다. 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김좌진, 홍범도가 부대를 이끌기도 했던 전투! 청산리 전투.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윤봉길,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나라관 인물들에 대한 위인전 썼어. 윤봉길이? 이건 이제 신체에 대한 내용이네요. 한글학회 회원으로 우리말 큰 사전 만들었어. 최연배, 외솔 최연배. 여기 또 있네.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어. 뭐 이승만이나 김구 이런 인물이죠. 상하이 헝커공원에서 일본군과 관리들을 향해 폭탄을 던진 인물. 인물 누구예요? 이게 뭐 윤봉길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 퀴즈. 5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하여 7월 10일에 공포한 이헌법은 제헌전, 제헌헌법.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신헌법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고요. 조선 태영령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있었던 내용, 단발령은 이제 을미개혁의 일환이었죠.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다가 가보다 먼저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삼성개헌 반대운동은 이건 초등학생들이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순서는 다나 가예요. 삼성개헌 반대운동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두 번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다. 삼선 개헌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거고 결국은 됐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게 또 유신헌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가 다나가 이렇게 가야 돼요. 정답은 다나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도 좀 현대사는 어려워요. 현대사는 좀 어려운데 초등학생들이 이것까지 삼성개헌 반대 운동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려운 문제는 뭐 잘 찍으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는 게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통과를 하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좀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한번 최대한 아는 상식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아유 좋아요. 네. 가이드로가 대화로 오른 것은 이것은 1988년 개최된 이거 뭐예요? 88올림픽. 그죠? 네. 서울 올림픽 대회가 되겠습니다.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능검 해설 강의 지금 37회를 지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들만 좀 잡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초급 강의를 빨리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이 초급 강의 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겁니다. 화이팅!